김현수 선생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게임 중독 가장 초기부터 오랫동안 해온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인지행동 치료하는 첫 번째 세션은 이 사람은 인터넷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첫 번째 세션, 1시간 내내 그것만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이제 아이디와 주로 사용하는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주로 어떤 데 사용을 하느냐. 그 다음 세 번째 세션은 게임, 채팅이나 이런, 혹은 중독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세션에 어떤 유형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본인도 이제 게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해본 것 같아. 해보고 아이들하고 대화식으로 합니다. 게임 고수네, 잘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게임에 대해서 막 주고받고 얘기를 합니다. 그 흥미를 가지고 아이가 거부감을 없애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세션은 게이머인가. 나한테도 이제 이 조울증 아이가 있는데 본인은 프로게이머를 준비하고 있다. 이래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게임을 할 것인가? 과연 게이머가 될 수 있는가? 본인은 이제 이게 약간 조증이니까 자기를 과대하게 평가하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하루에 4시간 정도 게임하고 있습니다.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프로게임은 이제 접었어요. 본인이 해보니까 실력이 자꾸 딸린다는 걸 이제 현실 인식을 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채팅하는 채트로서의 나의 유형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번째 세션에 하고, 다섯 번째 세션에는 종합적인 평가, 인터넷 사용 패턴의 변화를 이제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세션에는 이 선생님은 인터넷 게임이 이 사람한테는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네가 재미있는 게 뭔지, 두 번째 재미있는 거 발견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일곱 번째는 가족과 즐기는 법을 만듭니다. 가족과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여덟 번째는 이제 잃는 것과 얻는 것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이 게임을 함으로써 잃는 것과 또 게임을 안 함으로써 얻는 것,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아홉 번째 세션에 이제 인터넷 하지 않고 지내보기. 뭘 하면서 인터넷 안 하고 지낼 것인가. 열 번째 세션에 이제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자신감 갖기. 이것에 대해서 열 번째 세션에 이렇게. 이 선생님은 그 10번 세션을 이런 내용으로 구성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있다. 김현수 선생님이 제안하는 치료적 팁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선생님은 관계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 중심 상담으로 이제 문제 중심 상담을 하고, 관심 혹은 흥미 중심으로 상담을 한다. 얘가 관심 가지고 있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 중심으로 상담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담론 중심 대화를 우선할 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둘이 앉아서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게임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할 걸 권고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게임에 관심이 많으니까, 게임에는 어떤 부분이 좋고, 누구는 어떤 걸 잘하고, 이 게임에 관해서 그냥 장시간 얘기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게 관심이 있고, 그래야 대화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교육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항우울제를 같이 사용하는 게 좋다. 충동 조절적인 면이나 우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개 이런 아이들 우울도 있고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으니까 항우울제를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 게임에 빠지는 이면적인 심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뒤에 숨은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서 상담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절력을 강화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조절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이런 중심으로 이제 치료에 중점을 두고 하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대화를 회복하게 돕는 것.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조절력을 갖추는 것. 이게 이제 최종 목적입니다. 조절력을 갖게 하는 것. 그럼 성인에 비해서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더 인터넷 중독에 잘 빠지는 이유가 뭘까? 청소년들은 현실 세계에서는요,
제약받는 게 많죠. 나이, 또 말투나 행동 이런 게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상에는 어때요? 이게 제한이 없으니까. 자율성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 인터넷 가상세계에 쉽게 빠져드는 거죠. 청소년들이 더. 그리고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이 새로운 게임이나 이런 기계나 이런 걸 다루는 이게 저항이 적죠. 우리는 새로운 가락하면 나 못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데 청소년들은 막 시도해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면이 있고, 어른들은 흥미와 관심이 적은데 청소년들은 뭔가 흥미 관심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더 빠질 수 있고, 결정적인 이유는 뇌에 있습니다. 뇌에. 청소년들도 뇌의 성장이 완성되지 않아서 조절력이 어른보다 부족한 거예요. 청소년에게 재미를 느끼는 뇌는 이미 다 발달을 했는데요. 통제 기능, 조절력을 발휘하는 뇌, 전두엽인데 이건 아직 덜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는 느끼는데 조절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어른보다는 훨씬 조절력이 없죠. 그러니까 20세가 돼야 이거는 전두엽은 완전히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훨씬 더 잘 빠지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몇 가지 연구에서 게임 중독이 되면 충동성, 조절력 다 떨어지고 지능도 떨어지고 특히 이런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위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아이가 친구만 만나면 PC방에 가서 밤늦게 오는데 이 친구 못 만나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죠. 자, 친구 만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친구를 만나서 게임방에 가서 너무 늦게 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친구 만나는 걸 제한할 게 아니라 오는 시간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죠? 청소년이면 적어도 몇 시까지는 와야 돼요? 방송에도 보니까 10시 이후는 안 되고 그런 게 있더라. 그러면 10시 전에는 와야 돼, 무조건. 예를 들면 이런 걸 주장을 해야 말이 먹히는 거예요. 친구 만나지 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들은 10시 이전에는 와야 되고 네가 잠은 10시에는 자야 돼. 이게 부모로서 합리적인 설명이고, 친구 만나는 건 좋아. 그리고 한두 시간 게임하는 건 좋아. 대신에 10시 전에는 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흔히 식당 가면 유아들한테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엄마들이 아기 막 울고 떠들고 난리치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이게 안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외손자가 있는데 지금 2돌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영상을 안 보여줘요. 그 가족들도 전체 TV도 안 보고 아무 영상을 못 봐요. 아이 때문에. 왜 그걸 영상을 안 보여주냐면요. 팝콘 브레인이라고 있습니다. 팝콘 알죠? 팍팍 튀는 팝콘. 이게 왜 팝콘 브레인이냐고 하냐면요. 어릴 때부터 자극적인 것에 노출이 되면 이게 자극적이지 않는 자극에는 내가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팝콘처럼 팍팍 뛰는 자극에만 내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런 상황은 또 내가 반응을 안 하니까 아가 바보처럼 돼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에 너무 뇌가 발달하기 전에 노출이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아에게 보여줘도 좋은 동영상 이런 것들이 들어 나오던데요. 저는 가능하면 아이가 너무 몰입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물은 안 보여주는 게 이제 아이한테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가 아직 조절력이 부족하잖아요. 그 나머지 부족한 그 부분은 부모가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중독질하는 초기에는 스스로 다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면 술을 마실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도박 중독자면 도박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독 초기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게임 중독 치료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요. 부모는 시간을 늘 체크해야 되고, 아이가 자기의 역할이나 해야 될 것들을 제때 하는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학교는 제대로 가는지, 학원은 제대로 가는지, 학원 간다 하고 게임방 가진 않는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요. 담임 교사의 역할은
이제 숙제나 이런 걸 꼼꼼하게 좀 챙기고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지나치게 졸진 않는지, 밤에 잠을 못 잔 건 아닌지 이런 걸 그런 아이가 있으면 물어보고 왜 그런지 찾아보고 부모에게 연락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 혹은 게임 중독을 도와주는 기관이 어떤 곳이 있나? 예.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전문기관이고 무료 상담도 하고 예방활동 물론이고 전문상담원도 배출하고 중독 실태 조사도 하고 진단 척도도 개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센터라는 곳을 찾아서 문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2003년부터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상담센터가 있고 청소년 지원 상담센터 또는 이제 그 중독관리 지원 통합지원센터가 있죠. 이런 곳에 이제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담할 곳은 많은데 초기에 빨리 좀 상담을 해서 아이가 심해지기 전에 하면 훨씬 수월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고 부모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